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수업 잘 받고 계세요? 네. 좀 자주 오고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그 학교 수업 때문에 1, 2월 달에 강의를 좀 몰아놔 버렸더니만 계속 다른 데 다닌다고, 예, 자주 못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벌써 오픈 준비하시는 분 벌써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됐습니다. 왜냐면, 요 과정을 듣고 오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오픈하면, 우리 사실은 우리 공부할 때요, 자격증 딸 때 사실 부가가치세를 배우질 않았어요. 그죠? 배우지 않았고. 근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 내고 실제로 영업을 하면 내년 1월 달에 바로 닥치는 게 일단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초기에 저도 이게 개념 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와서서 이게 사실은 좀 깊이 있는 내용을 하면 좋은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오픈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는데 오픈할 때 필요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세부적인 거는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하고 좀 세부적인 것 같은 거는 우리 세무사님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 조금 더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어찌 보면은 개념 잡기가 좀 어려운데요. 요것만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꼭 우리가 세무대리인한테 우리 장부 같은 거 맡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오픈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뭐냐 하면은 내 매출이 있고요. 매출이 주로 중개보수입니다. 그죠? 매출이 있고, 매입은 뭐겠습니까? 인테리어 한 거, 또 우리 전기 쓰는 거, 또 우리 월급은 부가가치세 나중에 포함은 안 됩니다. 예. 자, 그런 비용들, 또 우리 통신료, 또 우리 정수기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비용으로 잡힙니다. 인터넷 광고하는 것들, 이렇게 잡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홈택스에다가 설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 설정이 없습니다. 아무 설정이 없다가 1년 끝나고 나면 이제 허겁지겁 막 준비한다고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자, 뭐냐면 먼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매출은 아직 발생을 안 했으니까 그죠?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매입에 관해서 우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어떤 걸 먼저 하셔야 되냐 하면, 사무실 만약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도 명의를 내 거로 바꿔야 됩니다. 123번 한전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일단 명의를 바꾸시고요, 사업자 등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개설 등록증 가지고 세무서 가면 사업자 등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는데 거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전에서 사업자 등록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팩스로 넣어주면 사업자 등록으로 거기 잡혀요. 통신료 있잖아요. 통신료. 우리 인터넷도 사용하고 우리 전화기 쓰는 것들도 전부 다 사업자 등록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정수기요. 정수기도 한 달에 렌트하면 2만원, 3만원 이렇게 렌트할 거 아닙니까? 렌트하는 것도 사업자 등록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인터넷 광고 합니다. 인터넷 광고, 그죠?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광고도 하시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도 일단 사업자 등록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사업자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영업하면 카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 카드도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내 이름으로 된 카드는 모두 다 등록 다 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 놓으면 1년 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부가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특별한 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거를 시작을 해 놓고 영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강의해 나가면서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3시간 정도 잡혀져 있는데요.
조금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해놓으시면 나중에 1년 있다가 정말로 편하시다는 거 나중에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2장 보내드린 게 세금 계산서라고 있는데 보통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는 그 집에서 뭐 살림마 일 하시다 오신 분은 뭐 세금 계산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종입니다. 이 종인데 이 세금 계산서를 또 간이가세자나 일반 가세자에 따라서 발급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금계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우리 그 개업을 하면 그 개인으로 개업할지 또는 법인으로 개업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또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자 그거 먼저 볼 겁니다. 자 그거 보고요. 자, 부가가치세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지 먼저 보고요. 부가가치세의 구조, 또 우리 공인중개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다음은 일반가세자, 간이가세자.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가세자가 좋은 겁니까? 간이가세자가 좋은 겁니까? 예,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일단 간이가세자 하는 게 좋습니다. 간이가세자 하다가 4,8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때 일반 가세자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꼭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인테리어를 내가 너무 많이 했어. 정말로 내가 잘해볼 거라고 인테리어를 한 1억씩 정도 들었어. 자, 그럴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매입 세액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자, 그럴 경우에도 일반 가세자로 가능해 좋습니다. 지금 세금계산서 저게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단점들 또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 신고하는 방법요. 부가가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거고요. 또 현금 영수증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 음식점 가서 간이 영수증 말고 현금 영수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개 업종이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자, 뭐냐면 10만 원 이상 내가 중개 보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나는 발행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 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자 그런 것들도 한번 볼게요. 다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또 지금은 거진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뭡니까? 우리 종이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버리는 거.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요거 보고요. 이제 부가가치 신고를 할 겁니다. 부가가치 신고하는 방법 아시고 이걸 가지고 홈택스로 현금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를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매입세액이나 매출세액이 홈택스에서 올라오는 게 1월 중순 정도 돼야 다 올라와요. 그래서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월 15일부터 25일 그 사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까지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그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거 하시면 또 거기에 가면 좀 캡처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그 정도 들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지금 올해 첫 해지 않습니까? 그죠? 첫 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장부를 굳이 안 맡겨셔도 관계없습니다. 첫 해에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고 내년 돼서 부가세 신고 이렇게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 1년 끝나고 내년쯤 되는데 매출이 정말로 많이 늘어버렸다. 매출이 1억도 넘어가 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자,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근데 맡기더라도요. 내가 알고 맡기는 거하고 내가 모르고 맡기는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단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냥 세무사님 모셔도 그냥 이론적인 것 막 이렇게 훑어가버리고 이러니까 저 사실은 이 개념 잡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개념 잡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으시면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홈택스로 신고하고요. 이 부가가치세가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낼지 않습니까? 낼 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매출이.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잘 신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낼 때 세금을 얼마나 더 절세할 수 있냐.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첫 해에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원래는 장부 작성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장부 작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첫 해는 굳이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추계라고 있어가지고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적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별로 안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마무리해서 3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업자가요,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어요. 그죠? 개인 사업자가 좋은 거예요? 법인 사업자가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장점,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사실은 나중에 세금 낼 때 이게 문제, 소득세 낼 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2%예요. 근데 법인 같은 건 한번 보세요. 법인은 어떻습니까? 10%에서 최대 25%, 3천억 초과하면 뭐 25%야. 우리 중고예금 해가지고 3천억이 넘겠어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과세 표준이 2억까지는 10%예요. 2억까지.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내 필요 경비 빼고 나서 남는 게 과세 표준이 않습니까? 과세 표준이 2억 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10% 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2억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200억까지는 20%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본들 20% 넘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한 1억 정도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35%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내는 걸로 봐서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요. 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했는데 내 총수입이 법인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총수입이 보니까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2억의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그 필요 경비 있을 거 아닙니까? 경비를 보니까 1년 동안 1억 정도 썼어요. 자, 이랬을 때 과표가 얼마 됩니까? 과세 표준? 과표가 1억 되는 거죠. 1억이면 세금이 얼마 내는 겁니까? 2억이냐니까 10%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기 10%, 1,000만 원만 세금 내면 돼요. 1,000만 원요? 천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내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이 9천만 원 되는 거죠. 수익이 9천만 원이 돼요. 근데 여기 법인 말고 내가 개인 사업자로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똑같이 과표는 똑같이 1억이겠죠. 과표는 똑같이 1억인데 1억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억에는 35%네요. 35% 빼기 1,490만 원이라는 거죠. 계산하실 수 있죠. 35% 빼기 누진공제 1,490만 원 합니다. 그럼 1억에 35% 하면 얼마입니까? 3,500만 원 빼기 1,490만 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010만 원 맞습니까? 2,0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수익이 얼마 되는 겁니까? 7,990만 원이 되네요. 자, 우리 8천만 원 그냥 잡읍시다. 10만 원 빼고, 그죠? 8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겨요.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는 법인 쪽이 수익이 훨씬 좋아요. 개인보다는. 그죠? 근데 우리 법인의 돈이 수익에 9천만 원 생긴 게 이 9천만 원 생긴 돈은 내 마음대로 인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법인 하나 만들었어. 법인 만들어서 수익이 생겨가지고 과표가 1억 돼가지고 1,000만 원 세금 내고 9천만 원이 내 통장에 지금 법인 통장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9천만 원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법인 거예요. 법인 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쓰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기 위해서는 배당으로 가져와야 돼요. 또는 내 급여로 가져와야 됩니다. 급여나 배당식으로 해서 이 돈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법인 배당으로 가져오거나 급여로 가져오면 또는 배당 세금 내야 되고요.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종합소득세 낼 때 또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법인 같은 경우에
이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않는 일에 여기는 9천만 원을 돈을 좀 가져갔다. 그러면 가지급금이라 그래서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가지급금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또 나중에 배당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좀 힘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또 법인을 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장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법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인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법인 설립이 하는데 법인 설립하려면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주주 명부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법무사한테 가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들고 세무사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 만들면 또한 7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요. 그리고 매달 세무대리인한테 이걸 장부를 맡기면요, 기본 11만 원씩 매달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법인 쪽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개인 돈 내가 지금 수익이 8천만 원 생겼어요. 개인 8천만 원. 이 개인 사업자가 8천만 원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큰 차이점은 있다는 거. 근데 내 소득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총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법인으로 가버린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개인 사업자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의 장단점이 다 있긴 해요. 있는데 초기에는 개인 사업자가 또 유리하고 한 90% 이상은 다 개인 사업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비용이 일정 부분 들고요.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도 물론 사업자 등록은 또 해야 되는 거죠. 대외 신인도 이런 거 어떻습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높겠죠. 법인으로 개인보다는 그죠. 그래서 신뢰도 면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좀 더 높습니다. 개인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익금,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법인은 급여나 배당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그런 좀 힘든 게 있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이익금 그냥 내 돈입니다. 내 마음대로 출금해가지고 다 사용을 하셔도 돼요. 다음 개인 대표이사 급여 있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주로 들어가서 내가 대표이사가 돼 있어. 내 급여로 매달 돈을 받아서 이걸 경비치료 해도 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한테 월급, 급여를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도요, 직원을 고용하잖아요.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을 한 명 고용해. 4대 보험을 넣어주는 직원을 고용해. 그럴 경우에는 대표자한테 급여가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인 같은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급여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가 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요? 개인 사업자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일단 바로 여러분한테 문제에 닥치게 됩니다. 자금 사용은 개인 사업자는 쉬워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어렵고 또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케에서 돈을 뺏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지급금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법인은 복식부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혹시 복식부기 들어보셨어요? 복식부기는 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런 거 작성하는 게 복식부기입니다. 그죠? 복식부기인데 복식부기는 우리가 그런 거를 전공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혼자서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할 때는 보통 세무대리인한테 그냥 맡겨버려요. 장부 기장료라 그럽니다. 맡기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라는 걸 작성하면 돼요. 간편장부는 뭡니까? 그냥 내 매출, 이번 달에 그 중개보수 금액 500만 원, 이번에 쓴 거, 비용,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이 내용을 그냥 장부에 간단하게 적으면 된다는 건데, 그게 간편장부입니다. 근데 그게 7,500만 원까지는 700만 원까지는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장부 그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근데 7,500만 원이 만약에 넘어갔다. 자, 그럴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세무대리인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추계 방식이라는 게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라 그래서 추계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을 안 해도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장부 작성을 안 하셔도 돼요. 장부 작성하지 마시고요. 홈택스에 제가 등록해라는 것만 등록해 놓으시면 내년 돼서 쉽게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가 1년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4번 신고합니다. 그래서 1월 3월까지 해가지고 4월 25일까지 한 번, 또 6월 말까지 해가지고 7월 달에 또 한 번, 또 10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1월 달에 한 번, 법인 같은 경우는 4번 하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세자 있고 간이 가세자인데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합니다. 1월 달부터 6월까지 한 거를 7월 25일까지, 또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한 거를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근데 간이 가세자는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 거를 1년치를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가 일단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간이 가세자 일단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개인사업자는 일단 건강보험료 문제가 일단 바로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산, 뭐 자동차 있고 그러면 거기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붙어져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또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건강보험료가 직장으로 가능하고요. 대신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라는 게 있어서 등기부에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장점, 단점입니다. 그럼 처음 한번 어느 거 하실래요? 초기에는 일단 개인이 일단 쉽긴 합니다. 근데 법인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법인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연산동에 또는 서면 같은데, 중개소인데 뭐 크게 뭐 3호, 대명, 뭐 이런 부동산 해가지고 혹시 그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사무실 100평짜리 해가지고 법인으로 설립을 해놨습니다. 해놓으면 그 자격 따시신 분들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상 주고요. 거기에 뭐 그 광고할 수 있는 이런 거 다 줍니다. 다 주고 만약에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하고 나면 거래한 거에 뭐 7대3, 뭐 6대4 이렇게 나눕니다. 실이 물론 우리가 가져가는 거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법인 이렇게 많이 해요. 서면 연산동 가신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 부산일보 신문 광고에 보면은 이렇게 사모, 대명 이렇게 크게 광고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보통 대형 법인으로 하는데요. 근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여기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도 있다 보니까 서로 물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침마다 또 회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럼 서로 이거 그래도 됩니까? 같이 공동중개도 되고 서로 교환이 있지 않습니까? 교환도 돼요. 이분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 근데 이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주택을 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서로 교환도 하고. 그래서 거래는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보통 성향들이요. 그렇게 좀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조금 덜 합니다. 뭐냐 하면 좀 사짜 기질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 물건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등친다 그러죠. 자기가 뺏어 가지고 나한테 팔아먹고, 그런 좀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그런 짓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그런데 가기를 권하지를 않습니다. 초기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초기에는 가능하면 그런 데 하지 않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나는 그쪽에 꼭 일하고 싶다. 몇 개월 정도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우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를 VAT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Value Added Tax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에. 자, 부가세가 뭐냐면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용역입니다. 서비스. 우리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하는 거에 대해서 매출생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가세를 없는 듯이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부가세는 또 간접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접세는 뭡니까?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하고 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부가세 부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죠. 내는 사람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부가세 내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중개를 한 건 했어요. 한 건 했는데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일반 과세자야.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나중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인데 내가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11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매수 의뢰인이나 매도 의뢰인이 부가세 내야 되죠. 1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10만 원 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잘 안 주겠죠.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부동산은 왜 110만 원 받는데 옆에 부동산 가니까 100만 원밖에 안 받던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옆에는 간이가세자예요.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10%를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 10% 나중에 받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돈 어떻게 받을래요? 그러면 부가세 내가 부담하지 100만 원만 받지 뭐 이런 사람들 있다. 초기에는 왜 사람들이 그래도 좀 급도 좀 나고 그래도 초기에는 좀 순진하거든.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얼굴이 좀 뺀질뺀질해지는데요. 초기에는 좀 순진하거든. 그래서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00만 원 만약에 받아가지고 부가세 10만 원 내버리면요. 그중 수익이 그러면 10만 원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바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일반 가세자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구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테이블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우리는 일반 가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간접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먼저 받아가지고 돈을 써피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내야 되는 부담스러운 그런 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가세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는요. 나중에 공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부가세는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매입하는 거요. 우리가 쓰는 경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그 신고 같은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부가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출액 곱하기 10%. 자, 여기 과표입니다. 과표에서 매입세액인데 세금계산서에서 수치된 것만, 그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표에서 수치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부가가치세액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들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 용어들 몇 개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았습니다. 자,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우리가 재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용역은 재산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업, 이걸 이제 우리가 용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사업자가 다 될 거예요. 자, 사업자는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우리가 사업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이가세자는요,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라 그럽니다. 지금 간이가세자는 우리 매출액 얼마 밑으로요? 4,8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간이가세자입니다. 그럼 4,800만 원 넘어가 버리면 일반 가세자로 자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년 되면요. 자, 일반 가세자는 간이가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일반 가세자라 합니다. 자, 과세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면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면세사업. 면세사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세금을 전부 다 하나도 안 내도 되는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면세사업은요 부가가치세만 안 내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건 다 내는 거예요.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우리가 면세사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세율은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과하고 사업상 재화의 판매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면세를 해놨습니다. 특히 어떤 게 면세냐면 그 농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우리 그 살 때 필요한 우리 그 생필품, 또 그 뭡니까? 의 빼고 식, 먹는 거, 주, 또 잠자는 거, 또 우리 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세를 면세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면세냐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축수산물, 자, 이런 데도 우리가 쌀 사면서 부가세 10% 있습니다. 이런 거 못 들어봤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면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돗물, 연탄, 무연탄, 또 의료보건용역, 의사, 한의사, 약사 등에 관련된 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요. 치료비가 10만 원 나왔어요. 부가세 10% 있습니다. 이런 거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면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교육용역요.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이런 데도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또 여객 운송 용역, 도서, 신문, 잡지 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주택 임대 사업자. 광역시에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는요. 면세예요, 면세. 주택 임대 사업자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에 월세 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세입자한테 부가세 10% 있으니까 50만 원에 10%인 5만 원을 부가세로 더 주세요. 이러면 세입자한테 전부 다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면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세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세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이제 사업자가 되는 순간에 부가세가 제일 골치 아프구나. 자, 이렇게 바로 느끼시게 됩니다. 자, 과세기간은요. 자, 일반 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2기 두 개 나눕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우리가 1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기 동안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4번, 일반 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2번 그렇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어떻습니까?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좀 간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납세는요. 납세는 어디 하는 겁니까? 납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납세하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단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신청이 일단 가능합니다. 자, 재화 용역 공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런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 현금 영수증 말하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 계산을 발급받은 때를 발급하는 때로 보겠다. 자, 이렇게 봅니다. 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청구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은 경우 등은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받아도 세금 계산을 발급받은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가액 곱하기 세율. 자,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요. 경감세액이 있으면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기 하고 이렇게 낸다 이 소리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부가가치세율은 10%예요. 10%. 우리가 중개보수 100만 원을 받으면요. 10%, 10만 원만큼 부가가치세가 어떻게든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요. 부가가치세율이 있습니다. 10%에서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기타 서비스업은 30%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30%하면 몇 프로예요? 3%. 간이과세자는 3%. 우리한테는 3%입니다. 근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는 1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거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또 방문 신고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그 세무서에 가도 아주 친절합니다. 그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 잘 해줘요. 가시면 또 홈택스로 신고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126번 전화하면 여기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126번 전화하면요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어디 전화하시냐면 여러분 그 사업장 소재지 그 관할 세무서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면 그게 담당자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담당자가 있어요.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자, 부가가치 전제 개념은 자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일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구조입니다.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의 매출은 뭡니까? 매출. 매출은 내가 돈 버는 걸 매출이라 그러죠. 보통은 이 매출이 어떤 거예요? 거래하고 나면 중개보수 받는 게 거진답니다. 중개보수 받는 거. 또는 뭐 컨설팅하면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거. 그런 것들이 내 매출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매입은 뭐예요? 매입은. 매입은 내가 쓰는 거.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비용을 쓰는 거를 우리가 매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매입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부되는 임대료, 전기료, 전화통신료, 광고,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매입세액 이렇게 봅니다. 자, 내가 매출을 했는데요. 1년에 보니까 3천만 원 매출이야. 매출이면 실제로 받아야 되는 돈은 3,300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300만 원만큼이 부가세. 자, 매입도 내가 매입을 작년에 1년 동안 내가 쓴 경비가 비용들이 보니까 2천만 원이야. 그럼 실제로 가지고 쓴 거는 사실은 2,200이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쪽에도 10%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VAT가 부가세가 2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에서 매입 빼면 300에서 200 빼면 내가 부가세 납부를 얼마 해야 된다고요? 100만 원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예, 매출에서 그냥 매입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요, 중개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10% 징수 납부해야 된다. 이런데 일반 과세자는 거래 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요, 돈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소리입니다.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요, 100만 원 받잖아요. 100만 원 받는 걸 우리 공급 대가라는데 100만 원 받는 거 안에 부가세 3%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는 100만 원 받는 거는 부가세 완전 별도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별도로 10만 원을 더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 과세자는 거래징수 규정이 있지만요.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규정이 없어요. 만약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중개보수해서 납부해야 된다. 내가 일반 과세자예요.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가세 10%를 안 주겠대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수수료를 100만 원 받았어. 중개보수 100만 원 받았어. 자, 100만 원 받으면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내 수입은? 90만 원은 아니고요. 100만 원 나누기 1.1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90만 9,090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내 수입이고 나머지 그저 10만 원 가까운 돈은 나중에 부가세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걸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우리가 간이과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 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올해 공부를 해가지고요. 10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10월 1일 날 개업을 했는데 내가 10월 달, 11월, 12월 3개월 했는데 내 중개보수 합이 1,300만 원을 벌었어요. 자, 1,300만 원 벌으면 이게 내년에 되면 계속 간이과세일까요? 아니면 일반 과세로 바뀌어버릴까요? 그 기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소리입니다. 뭐냐면 내가 1,300만 원을 벌었는데요. 1,300만 원을 벌었어. 1,3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실제로 1년 동안 영업한 거는 몇 달입니까? 3개월밖에 안 한 거예요. 곱하기 3분의 12개월을 한 거예요. 3개월만 한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2, 이게 4가 되는 거죠. 곱하면 얼마 되는 겁니까? 4, 3, 12, 이러려 가면 5,200만 원으로 환산이 돼버립니다. 그럼 내년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1,300만 원인데 3개월만 영업해서 1,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20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업하시는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년 동안 한 금액을 환산해가지고 4,800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중에 보면 아시는데 2,400이 중요하고요. 4,800이 중요하고요.
또 7,500이 중요합니다. 7,500이 넘어가면 복식부기로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2,400, 4,800, 7,500.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건 하나는 또 3,000이라는 게 또 안 들어왔습니다. 3,000. 3,000만 원 미만 만약에 매출이 생겼다. 그 다음에의 부가세가 100% 면제입니다. 3,000만 원 미만이면.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3,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의 부가세 하나도 안 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2,4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500만 원, 600만 원 더 올라온 거죠. 3,000만 원까지는 부가세 하나도 안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모르고 1,3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럼 이거 5,2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는데, 일반 과세자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하면, 작년에 내가 5,200이 된 거야. 그럼 올해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시기가 7월 1일부터 넘어갑니다.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에 6월 30일까지. 그래서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대로 간이과세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7월 1일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처음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했어요. 아, 나는 아무래도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아. 그래, 일반 과세자로 나는 갈 거야.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일반 과세도 4,800만 원이 1년에 매출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로 바뀌는데 나는 일반 과세자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자, 왜냐하면 나는 주로 공장 같은 걸 중개해. 자, 공장을 중개하면 보통 그분들이 사업자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저걸 발급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저걸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난 간이과세 안 할 거야. 포기신고 해버리면 일반 과세자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하려고 그래. 간이과세자로 처음 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 때문에 나 일반 과세자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3년 동안은. 계속 일반 과세자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의 단점이 뭐냐면요. 초기에는 내가 사업장을 정말로 멋있게 한번 만들려고 해서 1억만큼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어요. 1억 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가세가 10%죠.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인데 올해는 첫 해다 보니까 매출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못 벌었어요. 자, 그럼 나는 부가세만 10% 납부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10% 납부한 거를 환급이 돼요. 1,000만 원만큼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요, 환급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쫑치버립니다. 0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를 진짜로 좀 잘 해가지고 멋있게 진짜 큰 사업장을 해야 되겠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 받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매입세액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요. 여러분 책에 지금 화살표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컸을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그액 설비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나중에 환급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또 거래 상대방이 거래 상대방이요. 내가 간이과세자 않습니까? 참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면 끊어줄 수가 없거든요. 현금 영수증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도 거래 상대방인 그 일반 과세자도 자기는 그 부가세 10%에 대해서 자기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하고는 거래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간이과세자 배제를 해버립니다. 이런 데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 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광업, 제조업, 또 부동산 매매업, 광역시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이 광역시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일반 과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영위하는 사업자, 또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 양수도를 받은 사업자. 사업 포괄 양수도 들어보셨어요? 포괄 양수도. 포괄 양수도가 뭡니까? 내가 상가 건물을 샀어요. 상가 건물을 사면 그 건물 건축 부분 땅 말고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가 10%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부가세를 먼저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환급을 받거든요.
환급 받아가 있다가 다시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건물을 팔게 되면 또 부가세 10%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새로 산 사람한테 부가세 10% 주세요. 받아가지고 세무서에다 맡겨놓으면 새로 산 사람이 나중에 세무서 가서 부가세 또 10% 환급을 받거든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돈이 사는 사람이 그럼 10%만큼 더 준비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환급 받으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는 걸 씁니다. 나중에 상가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을 작성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에 내가 상가를 사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일반 과세자였어. 그럼 포괄 양수도 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그냥 일반 과세자가 돼버립니다. 나는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가 거래하실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보는 중개소장님들이 많습니다. 이 부가세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 부가세가 또 포함이 됐는지 상가 건물을 거래하는데요.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부가세가 별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언급이 없으면 거래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되긴 한데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 부가세 때문에 10%면 좀 크거든요. 건물분에 대한 10%니까. 그래서 나중에 논쟁이 생겨가지고 계약도 파기도 되고 또 일정 부분 뭐 소송도 걸리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부분 잘 챙기셔야 돼요. 자,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거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반 과세자는 뭡니까? 자, 간이과세자는 뭡니까? 직전 연도의 공급, 연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된다는 거. 이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과세 표준을요, 공급 대가라 그럽니다. 공급 대가는 뭐냐면 부가세가 포함된 거. 포함돼 가지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거, 공급 대가. 근데 일반 과세자는요, 공급 가액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는 공급 가액은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 자, 세율은 어떻습니까? 일반 과세자는 10%라 그랬죠. 10%예요. 근데 관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이 있어서 우리는 30%, 30% 곱하기 10% 하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3%라는 소리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여러분들 드리는 게 세금계산서인데 그 세금계산서를 일반 과세자는 발급이 가능해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현금 영수증은 둘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납부세액은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우리가 30% 곱하기 10%니까 0.3% 공급대가 곱하기 3%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예정신고 및 납부할 때 그 간이과세자는요, 예정부가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 단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작년에 부가세 낸 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냈다. 자, 그럴 경우에 중간에 반 정도 먼저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고 나중에 1월 달에 계산할 때 그 금액만큼을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하겠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취급은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거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또 미등록 가산세가 1%, 0.5%가 있고요. 또 납부 의무, 부가세에 대해서 아예 납부 의무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올해 만약에 내가 했는데 3천만 원, 1년 환산행 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부가세 하나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1년 동안 매출을 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돼. 그럼 내년에는 부가세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과세기간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다 그랬고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법인은 1년에 4번, 일반 과세자, 개인은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몇 번요? 1년에 한 번만.
자, 일반 가세자는요, 내 기존에 처음에 했는데 매입세액이 많았어. 자, 그럴 때는 환급도 됩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도 가능한데, 간이가세자는 기존에 쓴 매입세액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의 차이점.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